지역을 살리는 시대 교육지원청 지역소멸 막는 허브로 관련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이남호입니다. 지금 전북교육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갈등에 지쳐서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교육 여건 과제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권한과 결정은 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위에서 만들고 현장은 따라만 가는 구조입니다. 지역의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정작 충분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전북 교육의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북교육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행정 권한을 현장으로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책임지고 지역이 실행하고 그 성과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을 지역교육의 실행 주체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단순한 중간 행정기구가 아니라 지역교육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학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육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교육장 임명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교육장의 시선이 도교육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학교와 학부모, 주민을 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인사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해 맞춤형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교육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압니다. 지역에 맞는 인사, 지역에 필요한 예산, 교육청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사노총, 소규모 학교,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지원청을 학교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하겠습니다. 저는 학교가 더 이상 행정과 지원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체험학습, 안전, 시설, 행정지원은 교육지원청이 통합관리하고 조사는 오직 수업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혁신안은 단순한 교육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학교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구조개혁입니다. 교육지원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학교 종합지원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를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학교로 지역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교육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인구 유입 기반까지 만들겠습니다. 저 이남호는 권한을 쥐는 교육감이 아니라 권한을 나누고 결과로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신 이 정책 중에 대표적인데 이 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다가 지방 지원청, 교육지원청이 좀 이양을 한다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예산이나 인사 이런 문제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먼저 권한을 좀 이렇게 좀 직접 이양하실 생각입니까?
우선은 교육장 인사 제도도 현재도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당초 정책을 설계했던 목적대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일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명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정교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단계적인 어떤 임명제 도입도 검토해보고 다 되겠다 이런 생각하려고 있고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 일선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매칭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율권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좀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응 자금을 특별한 사업 건건이 대응 자금의 규모를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매칭할 수 있는 대응 자금의 규모를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면 그 범위 안에서 교육장이 일선 시군과 또는 외부 단체와 협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네 번째에 교육지원청을 학교종합지원허브로 개편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이 교육지원청 기능하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학교지원 사업이나 돌봄 사업이나 진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 정책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체험학습 안전 이런 특히 현재 지원은 주로 행정 지원이랄지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일선 학교가 거의 고스란히 또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체계를 분명히 갖춰서 체험학습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일선 학교에서 지금 수학여행이랄지 현장 시설조차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안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를 책임지는 행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은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기보다는 하고 싶어 하나 더 보완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제 뭐 체험학습이나 개인이나 수학여행 하는데 요즘에는 뭐 안전 문제나 책임이 뒤따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걸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가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책임자로 가게 하겠다 이거죠? 예.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 참여를 좀 강화시키고 대신 책임도 지고 성과를 평가받고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시켜야만 그런 일들이 좀 가능해진다. 주민 참여 교육장 임명제도 도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도 그 교육장 임명하는데 관여를 하게 되는데 현재 맘카페나 특정 학부모 단체가 이렇게 교육장 임명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나중에 휘둘릴 수도 있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뭐 어떤 제도든 간에 항상
양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모든 정책이 그 음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음지만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장치를 만들고 또 하나의 방법은 2단계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를 압축시키고 그 압축된 후보들만을 놓고 이 주민참여 제도로 그 후보들을 대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주민참여형 그런 제도에서 몇 분의 후보자를 압축해서 올려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심의하는 심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인사 제도들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체적인 것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학부모랄지 지역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구조로 가야만 이 교육지원청이 주민 체감형 그런 일들을 좀 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지금 교육지원청의 자율권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지자체의 도움 없이 학교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지자체 역시 학교를 살리지 않고 지자체 소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마을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그 법률을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지역교육협력센터를 둘 수 있도록 법적인 지금 조항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육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지원청이 그런 권한과 또 책임을 같이 갖는 구조로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그것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 5월 1일 그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갖다가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최근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교육청 얘기하면 이제 그 행정 직원들은 이제 빨간 날이라 쉬었는데 교사들은 평일날처럼 근무를 했잖아요. 이게 교사도 쉬게 돼요. 그러면 학생의 공백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학생도 쉬고 학부모도 쉬기 때문에 공백이 없을 것 같지만은 학생이 그동안 쉬지 않은 날 학원이나 다녔던 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학원도 같이 좀 이 공휴일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기본 자세하게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공휴일은 같이 공유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오늘 발표해 주신 공약들 보니까 지난 서거석 교육감 공약들이랑 되게 유사하고 교장장, 교육자 노무제도 확대하겠다. 아니면 행정력을 이제 조금 나누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차별화되는 공약을 따로 없을까요? 차별한 공약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발표했고요. 이 공약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교육감, 전 교육감 공약 보지 않았으면 중요한 것은 그 정책보다 오히려 더 좀 강화된 실효적인 공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궁금한 게 그렇다면 새 정책의 차별점을 아까 저도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제 차별점은 예를 네. 들어서 네. 교육장 임명제만 해도 네. 지금은 공모제 방식이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1단계 공모제 방식인데 저는 그 공모제 방식에서는 주로 대학 교수랄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학부모랄지 주민 참여형, 주민이 직접 참여는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또 예산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그런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산 자유화를 좀 많이 주겠다. 특히 각종 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부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대개는 매칭으로 이루어진다. 대응 지자체가 50%를 내면은 교육지원청도 50을 내는데 그런 권한이 건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간 전체 매칭 자금의 비율을 매칭 자금의 액수를 교육지원청에 배정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는 교육장이 책임을 가지고 자율권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조를 짜겠다. 이런 점들이 좀 진일보한 그런 좀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자체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관심사항이. 우주 다르고 부산 다르고 또 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려면 그렇게 가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